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의 경험 마법사 함채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또는 안부를 물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인사 표현이죠. 특히 일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인사 표현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격식 있게 정중하게 일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표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문장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문은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일본어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하수의 표현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話は前から聞きました。 소문은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말, 하수들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네, 바로 하나시와 마에까라 키키마시다. 이야기는 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중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보다 적절하게 일본어로 얘기를 한다면 짜자잔! 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오우아사와 가네가네 우강하테 오리마스. 자, 이 표현은요, 직역한다면 소문은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한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요. 만났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제가 뭐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좀 더 그 느낌을 가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씩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선은 우와사라는 것입니다. 우와사는 소문이잖아요. 근데 상대방, 뭐 사장님의 소문이든 부장님의 소문이든 남의 소문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오 우와사, 오우와사와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요, 가네가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 그 사전적인 의미는 전부터, 뭐 진작부터, 이미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 발음에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요. 가네, 가네이지만 뭔가 좀 비슷해요. 뭐랑? 오가네, 가네, 가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오가네, 오가네, 가네, 가네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네, 가네 두 번째는 꼭 타금을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돈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부분은 바로 우깡하테 오리마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동사 원형은 우까가우가 되겠는데요. 정말 많은 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까가우는 묻다, 듣다, 또 찾아뵙다 이런 뜻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겸양 표현으로 쓰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들었다라는 뜻이겠고 여기에다가 테오리마스라는 걸 써봤습니다. 테오리마스는 테이마스라는 것의 겸양어잖아요. 테이르, 테오르. 그런데 해석은 어차피 한국어로는 다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깡하테오리마스라고 한다면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오리마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르 용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테오르, 테오리마스이지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테오리마스, 우깡하테오리마스 정말 많이 쓰셔야 되니까요. 꼭 기억했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고수의 표현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お噂はかねがね伺っております。 네,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배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는 표현.
부인은 안녕하신가요? 자, 이걸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신다고요? 자, 그럼 먼저 하수의 표현부터 보고 오시죠. 奥さんはお元気ですか？ 네,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상와 오겐키 데스까? 옥상, 네, 뭐 남의 부인을 나타내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2%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정중하게는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짜자잔. 네, 바로 옥사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옥사마와 오겐키 데스까? 자, 이렇게 하시면요, 아주 완벽해요. 특히 이제 옥사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사모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이런 건 부인분, 뭐 아내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옥사마는 훨씬 더 남의 아내를 높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옥사마 이러면 김기사 운전해 어서 이런 사모님. 네, 좀 남의 아내를 우리가 좀 정중하게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요. 오겐키 데스까? 라는 거는요. 오겐키 데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데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오겐키 데스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없는 제3자를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아까 나왔던 문장 한국어가 안녕하신가요? 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 일본어로는 곤니찌와겠구나. 자, 그래서 옥사마와 곤니찌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대폭소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의도한다면 해보시고 아니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만약 이 오겐키 데스까까지를 좀 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겐키데 이라시아이마스까?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라시아이마스까? 라는 것이 바로 나니나니 데스까를 높여서 얘기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오겐키데 이라시아이마스까? 옥사마와 오겐키데 이라시아이마스까?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이번 기회에 사모님 외에 다른 가족분들의 호칭 알아보면서 안부 한번 물어볼까요? 먼저 남편 고슈징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남편분 내지는 바깥 양반, 뭐 사장님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 플러스 슈징, 고슈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뒤에다가 뭔가 높이려고 옥사마하고 섞어가지고 고슈진사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집 바깥 양반이 여러분의 주인님이 됩니다.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고슈진사마 이런 느낌이 돼요. 주의하셔서 고슈징까지만 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어서요. 아들과 딸에 대한 호칭도 알아볼 텐데요. 아들을 높여 부르는 건 아드님이 되겠죠? 일본어로는 무스코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무스코상와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비슷하게 따님도 뒤에다가 상만 붙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스메 플러스 상. 그래서 무스메상. 그리고 따님은 안녕하신가요? 무스메상와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완벽하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고려싱, 바로 한자를 보고 여러분 감 잡으셨죠? 네, 부모님입니다. 양친인데 남의 부모님이니까 고를 붙여서 고려싱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건강하시죠? 정정하시죠? 잘 지내시죠? 그러면 고려싱과 오겐키데 이라시아이마스까? 고니치와 하시면 안 돼요. 오겐키데 이라시아이마스까? 라고 하시면 안부를 묻는 아주 정중하고 완벽한 문장 완성이 됩니다. 만약 어떤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면 꼭 한번 써봄직한 문장이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수의 표현 확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奥様はお元気ですか？
네, 이번에는 인사의 기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 표현 일본어로 정중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하수의 표현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久しぶりです。 네,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히사시부리 데스, 히사시부리 데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사실 아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짜자잔. 네, 고부사타시데 오리마스. 멋있죠? 네, 바로 고부사타시데 오리마스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마 조금 생소하다 느끼시는 한자 있을 겁니다. 바로 고부사다라는 한자겠죠. 이거는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면 긴 시간 방문하지 못했다던가 또는 긴 시간 연락을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휘예요. 근데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다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시대이르를 써가지고 시대오로 바꾼 다음에 시대오리마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즉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로 이거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한국어하고 정말 1대1로 딱 대응이 되는 인사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국어로는 격조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격조했습니다와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저는 격조했습니다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어의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라는 건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히사시부리 뿐만 아니라 이건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이거 진짜 말 못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조금 정중함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일단 스타트로 이걸 먼저 써보실까요? 바로 오히사시부리 데스 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사시부리 데스라는 거에서 여러분 그냥 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폭넓게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오히사시부리 데스를 쓰다가 자신감이 붙었다. 나 이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때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연락을 그동안 또 못했다. 이런 것까지 넣어본다면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라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에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오히사시부리 데스 같은 경우는 오 플러스 데스가 착탈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났을 때는 오랜만이야 이런 표현 쓸 때 히사시부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에다가 응용을 또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부사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고부사타 시대오리마스는 그 하나로 완결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조금 더 친해졌다 싶으시면요. 시대오리마스를 시대이마스 정도 바꿔서 쓰면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고부사타 시대이마스 이걸로도 정중하게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하네요. 잘 지내셨죠? 이런 뉘앙스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수의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 이번에는 헤어질 때 쓸 수 있는 인사입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을 일본어로 정중하게 또 세련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수의 표현 먼저 보시죠. また来ます。 네, 하수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마다 키마스. 또 올게요. 빠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NG죠. 자,
자, 일본어로 좀 더 정중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짜자잔! 네, 자, 바로 마다 오우카가이 시마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일본어로 헤어질 때는 네와 마다 또는 뭐 마다 아시다 또 뭐 친구끼리는 마다네 자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는 거기다가 덧붙인 게 아까 하수 마다 키마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중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차릴 때는 오우가가이 시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오우가가이 시마스라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찾아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 갔다던가 그 회사에 갔다던가 집에 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원래 있는 곳에 가는 게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자, 여기에 동사 기본형은요. 바로 우까가우라는 것이에요. 우까가우는 듣다, 뭐 묻다, 또 찾아뵙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 겸양어고요. 또 여기에다가 겸양어인데 더 뭘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오 플러스 으까가 이 플러스 시마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 플러스 동사 플러스 스루라는 공식이 한 번 더 적용이 된 거죠. 이건 흔치 않은 경우가 되니까요. 아, 우까가오는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겸양어 단독으로도 원래 정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까가오만 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볼 텐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마다 오우카가이 시마스 라고 했을 때 뭐야 저 사람 지금 겸양어 잘못 썼잖아. 당신 공식을 알고 하는 거 맞아요? 오 플러스 동사 플러스 수르란 말이에요. 겸양어는 한 번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움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원래 언어라는 게 좀 변화하니까 변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우가가이 시마스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 마다 우가가이마스, 마다 우가가이마스 뜻은 똑같아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찾아뵙다 라는 표현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마이르라는 동사를 써서 마다 마이리마스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까랑 다르게 오 플러스 뭐 마이리 플러스 시마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오마이리 시마스 이렇게 되면 어디 신사에 참배를 가거나 묘소에 뭔가 성묘 같은 걸 가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다 오마이리 시마스 그러면 예, 성묘 가시나 봐요. 예, 다녀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하시고 그냥 마다 마이리마스 이렇게만 쓰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라는 헤어짐의 인사 알아봤네요. 고수의 표현으로 마무리할게요. またお伺いします。 네, 일본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표현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을 일본어로 세련되게 또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먼저 하수의 표현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하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이거 뭐야? 내가 아는 표현인데 나 하수야? 라고 당황하셨죠. 실은 이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가 일본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중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뭐든 다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2%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 정중하게,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싶다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짜자잔! 네, 바로今後とも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김 빠지시나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今後とも가 되겠습니다. 이 今後とも는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금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마 앞으로 이런 표현을 배웠다면 앞으로도 고레까라모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끼리 좀 캐주얼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때 써보시면 되겠고, 고운고토모는 더 격식 있고 또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놨다가 좀 비즈니스 자리 아니면 근사한 자리, 내가 한 말씀 해야 되는 그런 자리 또는 메일에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운고토모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표현에는 그냥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일적으로 신뢰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든 관계에서 그냥 이걸 갖다가 마지막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말할 때도 쓰면 되고, 뭐 인사말 할 때도 쓰면 되고, 그 다음 메일에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제가 일본 사람한테 듣기로는 뭔가 정돈이 잘 된 느낌, 또 마무리가 잘 된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글이든 뭐 말이든 유용한 표현이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처음 만난 사이부터 이거를 얘기하기 조금 낯간지럽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 표현 써보시면 어떨까요? 뭐냐면요. 아휴, 사장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고레모 고엔니입니다. 인연에다가 연 썼죠. 고엔니. 그래서 아유, 이것도 인연인데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첫 만남이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도 일을 계속 해온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것도 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바로 공고토모 요로시쿠 사이에다가 뭘 넣냐? 히키츠즈키라는 걸 넣습니다. 히키츠즈키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속해서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도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영원히 forever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본어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한국 분들 좀 나 뜨겁다. 아유, 뭐 우리 에이 뭐 사나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본에서는 가까운 사이에도 예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다시 관계니 뭐 레기아리 이런 속담이 나타내듯이 가까운 사이에도 이런 인사말을 하나씩 더 함으로써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하다, 남발한다, 아니 이건 내 캐릭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요.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수의 표현 보면서 일본어 인사 표현 마무리할게요. 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